솔직히 정시 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작년 평가원 시험에 모두 지수로그 함수가 나왔는데 막상 이걸 명확하게 정리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요. 확대 축소가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확대해서 어쩌자는 건지, 그래서 문제에서는 어떻게 써먹으라는 건지 되게 애매하게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 파트를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작년 평가원 22번들을 모두 집요하게 분석했고, 그 결과 실제 수능 22번과 가장 유사한 결의 문제까지 만들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분석을 바탕으로 지수로그 함수의 확대 축소의 핵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개념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지수로그 함수의 확대 축소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 이거는 확실하게 얻어가실 겁니다. 자 가보자고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저희 주간지죠. 그 중에 9주차에 있는 데이 2 두 번째 날에 배우는 걸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지수로그 함수의 확대 축소. 최근 특히 많이 언급되는 주제지만 맞죠? 사실 이 내용은 기출에서도 이미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특히 삼각함수 그래프의 주기를 다룰 때는 확대 축소의 개념이 중요해서 평정에서도 정리해둔 적이 있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sin bx의 주기는 b가 양수라고 할 때 b분의 2파이잖아요. 요게 사실 원래 sin x의 주기가 2파이던 걸 bx 하면서 b배 압축했기 때문에 주기가 b분의 2파이로 바뀐다, 요런 거예요. 무튼 계속 가볼게요. 자, 먼저 함수 y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배 압축한 상황을 생각해보자. 이때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함수는 얘는 f의 2x로 바뀌는데 이를 외운다기보다는 왜 그런지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자, 봐봐요 여러분들. 자, 이 그림 잘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일단 이해해야 확대 축소에 대한 내용을 시작이라도 할 수 있어요. 자, 봐봐요. 처음에 제가 fx라는 함수가 x가 a일 때 y좌표가 b라고 했어요. 그럼 이 함수는 f에다 a를 넣으면 b가 되겠죠. 자, 그럼 생각해봐요. 이 f에 2x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이 x 자리에 얼마를 넣어야 fa는 b가 나올까요? 라고 생각해보면 x자리에 2분의 2 요것만 대입해도 fa는 b가 나오잖아요. 맞잖아요. 실제로 대입을 해도 f의 2x에다가 2분의 a 대입하면 fa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요점 있죠, 요점. 요점은 f의 2x가 y좌표가 b가 될 때죠. 그때는 얼마냐면 2분의 a를 대입하면 된다 이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럼 똑같이 해봐요. 이번엔 뭐 y는 c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알파, c를 지난대. 그럼 여기 x좌표는 얼마만 집어넣어도 돼? 2분의 알파만 집어넣어도 얘가 알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알파일 때 2분의 알파죠. 이런 현상이 모든 y좌표에 대해서 다 벌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y좌표에 대해서 얘가 다 1대 2가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함수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배 딱 압축하면 f의 2x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대충은 어렴풋이 좀 알 것 같죠? 한번 이제 책을 같이 좀 읽어볼게요. 그래서 이제 위 그림을 보면서 아래 내용을 같이 읽어보자. 목표는 하나래요. 목표 뭔데? 당연하게도 이 함수는 fx의 그래프를 x축으로 2배 압축한 거구나, 이거를 직관적으로 당연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된대요. 여기 이제 밑에 나오죠. 자, fa는 b라고 한 게 방금 제가 설명했던 게 나오는 거예요. 얘는 x가 a일 때 y는 b가 된다. 그럼 점 a가 바로 그런 점이다. 자, 점 a가 요 점이잖아요. a를 넣었을 때 b가 나온다. 그럼 이제 아래 질문 한번 생각해보고 다음 장을 보세요. 자, 함수 y는 f2x가 얘가 y좌표가 b가 되려면, 즉 이 식을 만족하는 이 x의 값은 얼마냐, 그리고 그 값은 a와 어떤 관계일까? 어떤 관계라는 거예요? x자리에 2분의 a만 대입해도 충분히 나오니까 2분의 a가 나오는 거고, 그거는 a와 어떤 관계? 절반만 딱 가도 압축한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맞죠? 맞췄죠? 여러분도 아마 맞췄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자, 함수 y는 f2x에는 x의 2분의 a만 대입해도 충분히 b가 만들어진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충분히. 되게 제가 괜히 볼드친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해서 이게 중요해요. f2x는 x의 값을 절반으로 줄여도 y의 값을 만드는 건데, 이 관계가 모든 x축이랑 평행한 선에 대해서 다 벌어진다고 생각하면 얘가 a일 때 2분의 a, b일 때 2분의 b, c일 때 2분의 c라고 생각하면 이 그래프를 전체를 2배 압축한 건 f의 2x일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평행이동이랑 비슷해요. 봐봐요. 어떤 함수 y는 fx가 있어. 이거를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했어요. 그럼 우리 함수를 어떻게 써요? y는 f에 x 빼기 m이라고 쓰는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이유가 요 이유랑 똑같은 거예요. 봐봐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얘가 예를 들어서 a, b를 지난대요. 그러면 이제 함수는 fa가 b겠죠. 맞죠? 그러면 이 점은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 점은 a 플러스 m, b겠죠. 그럼 결국은 내가 이 평행이동을 한 함수는 이 점을 지나야 되는 거고 결국 얘를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겠죠. 그러려면 이 자리가 얼마여야겠냐 이거잖아요. 얼마여야겠어요? a 플러스 m을 넣었을 때 b가 나와야 되니까 이 자리는 빼기 m이어야죠. 그러니까 x축으로 m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럼 함수는 빼기 m이 되는 이 현상이 사실 얘랑 똑같은 거예요. x축으로 2배 압축했다? 야 그럼 x좌표의 절반만 대입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려면 함수는 2x여야겠지. 이거를 직관적으로 좀 받아들여야 돼요. 계속 해볼게요. 지금 배운 사실을 통해 2배 확대되는 상황까지 해보세요. 그럼 방금은 압축이었고 이번에 확대니까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확대하면 어떻게 됐어요? 원래 fa는 b였잖아요. 그럼 이번에 얘는 여기다 이 2분의 x에다 2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와야겠죠. 확대를 하면 x좌표가 a에서 2a로 바뀌었을 거니까. 그래서 함수가 f 2분의 x라는 거죠. 결국은 거꾸로 가는 건데 이거를 외우지 말고 당연하게 이 값이 나오려면 이 함수는 이렇게 정의돼야 된다. 이것만 좀만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가볼게요. 지금까지 한 건 x축 방향이니까 이제 y축 방향으로도 할 수 있는데 당연히 똑같이 하면 되겠죠. fx를 y축 방향으로 2배 압축했다. 그럼 y 대신에 얼마 넣으면 돼요? 2y 넣으면 되죠. 근데 얘보다는 우리 사실 함수 배울 때 y는 fx 뭐 이런 걸로 쓰잖아요. 여기에 2y 있는 게 굉장히 어색하단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 2y를 이렇게 바꿀 거죠. 그렇게 되면 y는 2분의 1 fx가 되는데 얘는 되게 직관적으로 당연해요. 봐봐요. 함수를 y축으로 2배 압축하면 함수값이 2배 줄어들겠죠. 그럼 당연히 함수값이 원래 fx였던 게 2배 줄어드니까 2분의 1 fx가 되는 게 당연하지 않겠어? 이건 너무 잘 느껴져요. 똑같이 해봐요.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됐어. 그럼 원래 함수값이 fx던 게 2배 됐을 거니까 2fx 되네. 그래서 y축 방향으로의 확대 축소는 뭔가 직관적으로도 당연하게 이렇게 쓰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총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 여기 a가 있어? 그럼 y축 방향으로 a배 됐지. 이건 직관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야. 근데 이건 약간 헷갈릴 수 있지. 하지만 이제는 이해해야지. b분의 x 됐어? 그럼 x축 방향으로 b배 확대한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까지 했으면 지금 뭘 배운 거냐면 그냥 확대 축소에 대한 함수를 쓰는 그런 기본적인 표현만 배운 거예요. 아직 이거를 지수로그 함수에 적용을 안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다음 페이지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앞장에서 배운 사실을 지수로그 함수에 적용해보자. 이제 지수로그 함수에 가는 거예요. 자, 실제 예시를 가지고 하나씩 해보는 거예요. 지수함수부터 해볼게요. 지수함수로 y는 2의 x제곱을 갖고 왔어요. 그럼 자, 2배 압축했어. 그럼 x 대신에 얼마 넣어야 돼요? 그죠? 2x 넣어야 되죠. 얘 x 대신에 2x 넣으면 2의 2x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이 함수는 결국 4의 x제곱이 된다는 거죠. 제가 가르치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 그래프의 방향은 이렇게 2배 압축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밑이 바뀐다는 거예요. 밑이 2배가 되는 거죠. 원래 2의 x였던 게 여기다 2x를 넣으면서 밑이 바뀐다. 근데 제가 또 이게 또 걱정돼서 2배 압축하면 밑이 2배 돼요? 그럼 3배 압축하면 밑이 3배 되겠네요? 할까봐 각주에다 써놨어요. 참고로 3배가 되면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밑이 2의 제곱배 돼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제가 이렇게 일반화까지 해놨어요. 무튼 결국은 결론은 뭐냐? 지수함수는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면 밑이 바뀐다. 그럼 로그 함수는 어떨까? 보죠. 자, 로그 함수는 y는 로그 2의 x인데 x 대신에 2x 넣어야 2배 압축하죠. 2x를 넣었어. 그랬더니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쓸 수 있네. 야, 근데 이거는 평행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로 보면 사실 2배 압축했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건. 그래서 x축이랑 평행한 선들을 다 그으면 이게 비율이 다 1대2예요. 무조건.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건 뭐냐면 그냥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 라고 생각하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챙겨 놓는 게 좋은데 당연히 이것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이게 2배 관계인 걸.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x축 방향의 확대 축소는 지수함수에서는 밑이 변화하고 로그 함수는 평행이동을 하게 된다 이거고 y축 방향은 어떻게 했어요? 당연히 거꾸로예요. 이건 사실 당연해요. 왜냐면 제가 각주에도 적어놨어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지수로그 함수는 무슨 관계예요? 서로 역함수 관계니까 y는 x 대칭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x축에 대한 현상이 여기서 y축에 대한 현상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크로스를 하는 거죠.
이건 외우는 게 아니에요, 절대.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건데, 이게 주다의 구성이 평정이랑 동일은 아니고 비슷하게 흘러가요. 어떻게 되냐면 개념을 배운 다음에, 지금 저랑 같이 개념 배웠죠? 그 다음에 바로 체화학이라는 문제를 풀러가요. 저는 수학 공부를 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방금 배운 개념을 내가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면서 아, 선생님이 해줬던 말이 이 말이구나, 요거를 느끼는 것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형광이나 인강은 어떤 게 좀 부족하냐면, 개념을 이제 배운 다음에 여러분한테 바로 문제를 풀어보라고 시킬 수가 없어요. 왜냐면 형광에서는 개념 가르쳤어, 자 지금 10부터 15분 줄게, 한번 문제 풀어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형광은 개념 하나 알려주고 그 다음 또 개념 알려주죠. 물론 중간에 선생님 문제는 풀어주긴 하겠지만 결국은 약간 일방향적 구성으로 개념 배우고 여러분들한테 뭘 내줘요? 숙제를 내주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 이제 개념 다 배웠으니까 이제 숙제 좀 풀어야겠다 하고 집에 딱 앉아서 문제 풀라 하면 어때요? 개념이 기억이 안 나. 개념을 좀 체화를 못했어. 그러니까 문제가 안 풀려. 문제 안 풀리니까 수학이 재미없지. 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수포자가 생기고,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해결하고 싶어서 만든 게 평정이었어요. 그래서 평정은 개념을 배운 다음에 바로 문제를 풀어요. 개념 하나 배우고 문제 풀고, 개념 하나 배우고 문제 풀고. 그래서 주다도 평정이 워낙 반응이 좋았던 책이었기 때문에 그 구조를 좀 차용해서 비슷하게 흘러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배운 다음에 이렇게 바로 체화학이라는 간단한 두 문제를 풀게 돼요. 그래서 주다는 개념 배우고 체화학이 풀어보고 해설이 있겠죠. 그 다음에 개념을 하나 더 배워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또 체화학이 문제 풀고, 그렇게 문제를 풀고 나면은 인문 엔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요 관련 주제에 대해서 4점 난이도, 4점 초반 한 11번, 12번 정도거든요. 그런 문제를 4개를 이렇게 풀어보고, 풀어본 다음에 기출 두 문항을 풀어봐요. 이렇게까지 하는 게 여러분의 하루 할 양이에요. 근데 많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제가 또 걱정됐던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또 그저께 배웠던 걸 까먹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었던 게 이제 누적 복습 테스트예요. 그래서 누적 복습 테스트는 오늘 배운 개념 있잖아, 그거 다 공부해서 끝났으면 너희가 까먹었을 것 같은 어제 그리고 그저께에 대한 문항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데이 2니까 데이 1, 이게 어제죠. 어제 개념에 대한 문항 2개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저께 배웠던 거, 얘 같은 경우는 2일차니까 그저께면은 이전 주차 마지막 데이겠죠. 그래서 이전 주차 마지막 데이 2문제까지 풀어보면서 결국은 반복적으로 2번씩 이렇게 복습을 해보게 된, 결국은 여러분들은 한 개념을 오늘 배우고 내일도 배우고 내일 모레도 배워가지고 이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좀 복습하게 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번에 할 게 10주차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여를 얼른 하시면 좋고, 이 10주차를 패키지로 바로 구매하시면 1에서 9까지는 바로 그냥 배송이 와요.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 10주차부터 같이 따라가면서 지금 합류하는 사람들은 이걸 따라가야지. 받아가지고 하나씩 계속 풀어야지. 하루에 여러분들은 이틀치씩 풀면은 따라잡을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그렇게 되고, 다시 우리는 문제로 돌아가 봅시다. 체화하기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이게 사실 체화하기가 진짜 핵심이에요. AB 대 BC가 3대1일 때, 야 그러면은 이 길이랑 이 길이가 3대1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네. 그쵸? 봐봐요 여러분, 요 함수를 y축 대칭할 수 있죠. y축 대칭을 하면은 이렇게 될 거고, y는 2의 x제곱.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는 당연히 어때요? y축 대칭했으니까 똑같겠죠. 그래서 얘가 비율이 3이면 요만큼 비율도 3일 수밖에 없네. 그럼 어떤 관계냐면 2의 x제곱을 지금 x축 방향으로 3배 압축한 거랑 똑같죠. 왜? 이게 3대 1이니까. 그래서 이 a의 x제곱이라는 건 우리 아까 배웠죠? 2의 x제곱을 x축으로 3배 압축했으면 x 대신에 얼마 대입? 3x 대입. 그래서 2의 3x랑 똑같다. 따라서 a는 8이다. 이렇게 풀어보는 거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 방금 배웠던 거를 진짜 살짝 연습해 볼 수 있는 게 체화학이에요. 그래서 체화하기가 진짜 제일 중요해요. 요것만 풀어도 이 개념이 무슨 말이구나, 이거는 좀 알게 될 거예요. 다음 가볼게요. 자, 이번에 로그 함수인데 4의 x, a의 x, 8의 x 다 있어요. 얘네는 밑을 좀 통일을 해볼게요. 그럼 보면은 8이니까 2로 다 통일하면 3분의 1의 로그의 2의 x, 그죠? 얘 같은 경우는 2분의 1의 로그의 2의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이 녀석에서 요 녀석으로 갈 때 곱하기 y좌표 얼마 하면 나와요? 2분의 3배 하면 나오죠.
그 말은 이 함수를 2분의 3배 확대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 말은 봐봐요. 잘 봐요. 이 길이를 L이라 했을 때 이 길이를 2분의 3의 L이라고 둘 수 있는 거죠. 맞죠? Y좌표가 2분의 3배 됐으니까. 그림이 좀 개떡같이 이상하긴 하네요. 아무튼 그 다음에 AB랑 BC의 길이가 같다. 이 길이가 같다는 거네. 그럼 여기가 두 개가 각각 얼마라는 거예요? 이만큼이 2분의 L이니까 얘가 4분의 L, 얘가 4분의 L 되는 거죠. 그쵸? 그럼 편의상 다 4배씩 해줄게요. 그럼 편의상 4배를 해주면 이 길이가 L, 이 길이가 L, 이 길이가 4L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이제 물어보는 거 봅시다. 로그 2의 A가 얼마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또 나온 거예요. 야, 이 길이가 4L인데 얘는 몇 L이야? 5L이네. 야, 그러면 이 함수에서 몇 배 하면? 4분의 5배 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네. 아, 얘는 y축 방향의 확대구나. 결론적으로 12분의 5 로그의 2의 x가 로그의 a의 x네요. 맞죠? 구하라는 게 뭡니까? 로그 2의 a가 얼마니? 그러면 로그 2의 a는 요거 이제 올라가면 되죠. 로그 x 약분했다고 치면 5분의 12 해서 이렇게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이렇게 두 문제 정도 풀어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느낌을 알았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설을 쭉 읽어보세요. 해설 웬만하면 읽어봐요. 자, 그 다음에 해설 제가 마지막에 중요한 멘트를 좀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X축 방향으로 압축한다는 것에 대한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보자. 이게 어떤 느낌인가 대체. 보면 X축 방향 압축한다는 거는 1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2배 압축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떤 느낌으로 좀 느껴져야 되냐면 마치 이게 여기 벽이 하나 있어. 이 함수를 왼쪽으로 민 거야.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면 좋아서 2번과 같이 마치 Y축을 벽이라 생각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누르는 느낌이라고 생각해도 된다. 압축기 같은 거 있잖아요. 위로 올리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바뀐다.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했으면 좋겠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최화하기가 끝나면 이제 다음 개념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대 축소는 지금부터가 핵심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뭘 배웠냐면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하거나 Y축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하거나 이것만 배웠잖아요. 근데 작년 수능 22번에 나왔던 건 뭐냐면 X축이랑 Y축이랑 동시에 확대 축소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건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동시 확대 축소다. 그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앞에서는 X축 방향으로만 또는 Y축 방향으로만 확대 축소하는 것만 배웠고 그때 같이 출제됐던 게 X축이랑 확대 축소했어? 그럼 당연히 X축이랑 평행한 선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문제에서 이걸 물어보고 싶다면. 왜? 이렇게 그어줘야 이게 1대2라는 성질을 쓰니까. 똑같이 Y축으로 확대 축소했어? Y축이랑 평행한 선이 나와서 이게 1대2라는 걸 성질을 쓰겠지. 그러면 대체 X축이랑 Y축으로 동시에 확대 축소하면 어떤 선이 나와야 이걸 활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우리가 같이 좀 정리를 해볼 거예요. 여기 나오죠. 그래서 X축이랑 Y축 동시에 확대 축소하면 어떤 게 출제될까? 그래서 계속 읽어볼게요. 함수의 그래프의 움직임을 앞에서는 점의 움직임으로 파악했듯 데이 1에는 약간 점을 이용해서 함수를 좀 바라봤어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볼 거다. 먼저 X축과 Y축 방향으로 같은 비율만큼 확대된다. 이게 뭔 말이냐면 X축으로 2배 했어? Y축으로도 2배. 이 확대되는 비율이 동일한 상황을 먼저 해보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원래 A1, B1이라 했던 점은 2A1, 2B1으로 가겠죠. 그 두 점을 표시해야 하면 이런 상황이고 그때 이 두 점을 연결해보면 어딜 지날 수밖에 없냐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왜냐면 이 기울기들이 똑같으니까요. 그죠? 그 다음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죠. 두 선분의 길이의 비는 1대2가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죠. 아니 X축으로도 이게 2배 됐고 Y축도 2배 됐으니까 이 빗변의 비도 당연히 1대2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까지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 첫 번째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길이비도 1대2가 된다. 여기 두 개는 이해해야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제 앞장에서 해봤던 두 점을 수많은 점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A2, B2, EA2, EB2 이렇게 쭉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자, 봐봐요. A1, B1, EA1, EB1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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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배. 우리가 뭘 좀 비교해 볼 거냐면 2배가 되기 전에 점들을 지나는 함수의 그래프를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2배가 된 점들을 지나는 함수를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게 밑에 있어요. 그림에서. 잘 봐요.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점들을 지나는 함수, 그 두 그래프는 어떤 관계가 있냐면 X축과 Y축으로 동시에 2배 확대한 관계겠죠. 그리고 그때 점들을 연결해 보면 아까 했듯이 당연히 원점을 지날 것이며
길이 b는 다 1대 2가 되는 상황이 될 거예요. 그래서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동시에 확대 축소하게 되면 그림은 원래 그림이 얘였다고 치면 2배 된 거는 이렇게 생길 거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원점이랑 연결해보면 항상 길이 b가 1대 2가 된다는 거. 요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x축으로 아까 배웠죠. 2배 확대하면 x 대신에 몇 x 넣었어요? 2분의 x 넣었죠. y 대신에 몇 y 넣어요? 2분의 y 넣었죠. 요게 함수가 그래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f의 x, y라는 함수가 있다 하면 2분의 x, 2분의 y라는 함수로 바뀔 거다. 약간 여기까지 읽으면 약간 아직 어려울 수 있죠. 조금만 더 가볼게요. 여기서부터가 핵심이에요. 따라서 x축과 y축 방향으로 같은 비율로 확대 축소되는 경우에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함께 등장할 가능성이 높으며, 작년 수능 22번도 그랬어요. 이때 그 직선 위의 대응점들이 각각 곡선이 확대 축소된 비율만큼과 동일한 관계가 있다는 게 핵심이다. 뭔 말이냐? 자, 얘를 2배 확대했잖아. 이 길이 b가 어떻게? 1대 2가 된다고. 만약에 3배 확대했어. 그러면 1대 3 되겠죠. 어떤 직선이? 원점에서 출발한 이 직선들을 그었을 때요. 근데 지금은 제가 x축으로 2배, y축으로 2배를 했죠. 근데 서로 다른 비율로 확대되면 어떨까? 예를 들어서 x축으로 2배, y축으로 3배가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에 대한 내용은 제가 각 주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봐볼게요. 예를 들어서 x축 방향으로 2배, y축 방향으로 3배 했다 생각해보자. 그러면 하나만 생각해보면 점 2,1이랑 4,3 x축으로 2배 됐죠? y축으로 3배 됐죠? 지나는 직선 생각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이번엔 1,2랑 2,6 x축으로 2배 됐죠? y축으로 3배 됐죠? 연결해보면 y절편이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응되는 점들만 봐도 y절편이 어때요? 다르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대응되는 두 점들을 연결했을 때 하나는 여기 지날 거고 하나는 여기 지날 거고 하나는 여기 지날 거고 다 y절편들이 다르죠. 그러니까 확대 축소를 하는 그 확대 축소의 중심이 없다고요. 중심이 없어버리니까 출제하면 매력적인 요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아마 이 개념이 출제된다 하면 x축 방향과 y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된 비율이 동일할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리고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함께 출제될 확률도 높고요. 물론 저희가 만들어 놓은 NJ에는 원점을 지나지 않는 그런 상황도 출제하긴 했어요. 하지만 그런 원점을 지나는 상황이 출제될 확률이 더 높다는 건 팩트라는 거죠. 이제 확대 축소된 상황이 문제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어느 정도 감이 왔을 거예요. 정확진 않았죠. 왜? 아직 문제를 안 풀었으니까. 뒤에 체화하기까지 풀면 어느 정도 오겠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문제에 주어진 두 함수가 실제로 확대 축소 관계에 있는지 아닌지를 파악해야지. 그러니까 문제에서는 나 확대 축소했어 이렇게 안 알려줄 거 아니야. 함수가 두 개가 나올 건데 이 두 개의 함수가 확대 축소된 관계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이 2의 x라는 함수가 있는데 얘를 x축, y축 방향으로 각각 2배 확대했다고 하면 2분의 x랑 2분의 y를 대입한 걸로 바뀌겠죠.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이걸 예쁘게 정리하면 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은 뭘 알아야 되냐면 앞으로 이 함수가 나오고 이 함수가 나왔을 때 x축으로 y축으로 각각 2배 확대한 함수인 걸 눈치채야 돼요. 이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쁜 형태로 출제될 때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러려면 제 생각에는 이렇게 출제되었을 때 이 꼴로 여러분이 변형을 한번 해봐야 돼요. 그럼 변형을 해봤는데 봐봐요. y 대신에 2분의 y 대입했네. x축 방향 2배 확대. 2분의 x 됐네. x축 방향으로. y 대신에 2분의 y 됐네. y축 방향으로 2배 확대. x 대신에 2분의 x가 됐네. x축으로 2배 확대. 이렇게 해석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배운 형태로 한번 되돌려보는 습관을 꼭 들여야 한다. 이제 체화하기를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곡선 위에 임의의 점 B에 대해서 점 B는 항상 얘 위에 있다. 근데 보면 얘가 X좌표가 K배, Y좌표가 K배 됐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두 점은 K배 된 관계죠. 얘가 항상 얘를 지난다는 거니까 둘도 뭔가 확대 축소의 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 K를 묻는다는 건 이 두 녀석이 몇 배 된 관계가 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주어진 이 형태를 적당히 변형해서 몇 배 확대 축소된 관계인지를 찾아보라 이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먼저 여기 있는 플러스 1 같은 경우는 앞으로 튀어나오게 할 수 있죠. 그러면 2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의 3의 x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지금 얘 형태를 보면 2 곱하기 3분의 1의 x 그럼 여기 똑같이 있네. 그쵸? 그러면 여기 있는 3분의 1만 이쪽으로 이항하게 되면 3y는 2 곱하기 3분의 1의 3x죠. 그럼 자 결론적으로 봐봐요. 얘랑 얘의 관계를 보면 x 대신에 3x죠. y 대신에
3y죠. 그럼 얘는 x축이랑 y축으로 각각 3배 압축했다는 거죠. 그럼 결국 얘 위에 있던 게 b였으니까 얘를 3배 압축하면 a가 나오겠네요. 그럼 결국은 k의 a를 3배 압축한 게 a가 되어오는 상황이니까 따라서 k는 3 이렇게 풀 수 있겠네요. 그쵸? 약간 어렵긴 하죠. 확대 축소가 되게 어려운 개념이에요, 여러분. 자, 그 다음 하나 더 풀어볼게요. 얘는 제가 뒤에 풀이가 있는 거에서 그림 좀 갖고 와볼게요. 자, y는 mx가 요 그래프와 만나는 점을 ab,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에요. ab. 자, y는 mx가 또 얘랑 만나는 걸 각각 cd라 한다. 그럼 ab분의 cd가 얼마냐? 인데 일단 두 그래프의 관계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얘를 보면 얘랑 되게 비슷한 형태로는 생겼죠. 얘를 이제 양변을 2로 먼저 나누게 되면 2분의 y는 2의 x제곱 빼기 3 여기까지 되게 비슷하게 만들 수 있죠. 그럼 자 보세요. 얘랑 얘 봐요. 여기서 x 대신 뭐 넣으면 돼요? 2x 넣고, 그죠? y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2y 넣으면 되죠. 그럼 이렇게 갔을 때 x축과 y축으로 각각 몇 배? 2배 압축했다는 거죠. 왜? x 대신 2x니까. 그죠? y 대신 2y니까. 결국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 그래프는 원점을 기준으로 x축, y축으로 2배 확대축소 딱 한 거죠. 그럼 결국 y는 mx가 나왔네요. 왜요? 제가 말했잖아요. x축 방향, y축 방향 확대축소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왔을 때는 이 대응되는 점들을 연결하면 비율이 1대2죠. 마찬가지로 얘도 1대2죠.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뭐냐면 AB분의 CD, 즉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인데 하나씩 보면 1대2잖아. 하나씩 보면 1대2잖아. 그럼 전체도 당연히 1대2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얼마? 그냥 2다. 그래서 확대축소만 알면 바로 풀 수 있도록 문제를 세팅을 해놨죠.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뭔가 좀 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제 오늘 배웠던 이제 개념에 대한 문제를 이제 4개를 풀어보는 건데 이게 다 풀어버리면 이거를 구매한 분들에게 예의가 아니니까 딱 2문제 정도만 같이 한번 풀어보고 확대 축소를 마치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가봅시다. 자, y는 4가 두 곡선과 만나는 점을 ab라 하니까 일단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a가 1보다 크다고 하니까 y는 a의 x제곱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 다음 a의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이렇게 좀 더 가파르게 그려줘야겠죠. 그래서 얘가 y는 a의 마이너스 4x다. 맞죠? 그때 왜 y는 4를 그었을까 얘들아? 출제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자. x축 방향으로 확대 축소된 관계잖아. 그걸 이용하려면 뭐가 출제된다고요? x축이랑 평행한 이런 상수함수가 출제된다고요. 그럼 그때 뭐가 나오는 거야? 이게 1대 4인 걸 출제하겠지. 맞죠? 이거 1대 4인 거 아까 채화기 해서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길이를 제가 k라고 두면 요만큼이 4k인 걸 아마 물어볼 거라고. 자, 그때 하나씩 봅시다. 만나는 점을 각각 A, B죠. 그러면 이 녀석이 A고 얘가 B네요. 이때 얘가 중심 AOB 이 각이 2분의 파이래. 그럼 연결을 하면 요만큼이 직각이라는 거잖아. 그쵸? 그때 A를 물어보네. 자, 여러분 잘 봐요. 이거 되게 자주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 이렇게 직각이 되는 상황 하나 줘요. 그때 이 각 점에서 수선의 발을 제가 내려보면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 진짜. 여기가 동그라미하고 여기 X 해볼게요. 잘 봐요. 동그라미 더하기 X는 얼마예요 지금? 얘가 180도여야 되니까 90도겠죠. 그럼 봐봐요. 동그라미하고 직각했어요. 그럼 여기가 X여야죠. 왜요? 동그라미 더하기 X가 얼마였으니까? 90도였으니까. 여기가 X야? 여기 직각이잖아. 그럼 얘도 동그라미죠. 이 상황이 뭘 만드는 거냐면 닮음 만들어요. 얘랑 얘가 닮음이라고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각도 보면 이렇게 돌린 게 얘죠. 그쵸? 근데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나오는 것까지 알아둬야 되는데 이 두 길이가 같아 버린다. 그러면 합동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되게 자주 나오는 닮음 및 합동 관계니까 여러분 꼭 알아두시고 얘는 그걸 출제한 거예요. 여기 딱 직각이 있죠? 이제 수선의 발을 각각 내려보시면 이 두 삼각형이 어떻다고요? 닮았다고요. 근데 얘랑 길이가 같진 않잖아요.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합동은 아닌 거고. 자, 그래서 길이들을 아까 다시 써보면 요만큼이 k네. 근데 문제에서 얘가 4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얼마인 거야? 4네. 그럼 얘도 4인 거고 맞죠? 여기는 4k네. 그럼 이제 삼각형이 이거를 이렇게 돌린 게 얘잖아요. 그럼 비율을 보면 4대 k네. 그죠? 마찬가지로 얘도 4대 k겠네. 그러면 끝났지. 여기서 열로 길이 갈 때 곱하기 4분의 k를 하면은 된다는 거죠. 따라서 결과적으로 4k에서 4분의 k 곱하면 나오는 게 4여야 된다. 그럼 결국은 k는 양수니까 길이였죠. 2가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문제 되게 맛있죠? 그쵸? k가 2가 되는 걸 찾았으면 우리 a 구하라네. 이렇게 지수함수에 있는 미지수는 대부분 점의 좌표를 구해서 대입해서 a를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럼 A의 좌표는 K가 2니까 X좌표가 8, Y좌표는 4죠. 8,4를 대입하면 A의 8제곱이 4네. A는 2의 4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몇 번이죠? 1번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되죠. 하나만 이제 더 풀어볼게요. 자, 또 그림 한번 같이 그려보고. 다 1보다 크네요. 1보다 크고 B가 더 크고. 그때 A의 X제곱이랑 Y는 K. 그 다음 로그 B의 X랑 X는 K. 이게 약간 뻔하죠, 뭔가? Y는 K랑 X는 K가 Y는 X 대칭 관계잖아요. 얘랑 얘는 Y는 X 대칭 관계는 아니죠. 그쵸? 심지어 B가 더 크니까 무조건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수로그 함수를 제외한 외부 기하적 상황이 Y는 X 대칭 관계니까 이럴 때 Y는 X 대칭한 함수도 같이 그려본다는 마인드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출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거고. 일단 그려볼게요. 자, Y는 AX 하나 있고 얘랑 뭐 긋는데? 자, Y는 K를 긋는데 그때 만나는 점이 뭐다? P다. 그러면 이제 요 녀석이 P라는 거고. 자, 로그 B의 X가 있어요. 로그 B의 X 이렇게 있어. 대충 그려 일단. X는 K를 그었대. 만나는 점을 Q라 한대. 여기서 뭘 그려보자고요? 로그 B의 X를 Y는 X 대칭한 걸 그리자고요. 근데 Y는 X 대칭한 걸 그렸을 때 B가 더 크니까 B의 X제곱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그려져야겠죠? 그럼 얘가 Q면 얘는 뭐가 되겠어요? Q 프라임. Y는 X 대칭한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왜요? 얘 로그 함수랑 이 직선에 대해서 이 로그 함수를 Y는 X 대칭하면 얘잖아. 그리고 이 직선을 Y는 X 대칭하면 Y는 K잖아. 그럼 이 점은 원래 함수들의 교점인 거고 이 점은 Y는 X 대칭한 것들끼리의 교점이니까 당연히 얘랑 얘도 Y는 X 대칭 관계일 수밖에 없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7주차 때 했어요. 7주차 때 지수로그 함수의 이제 평행 및 대칭 이동 거기서 자세하게 하는데 뭐 그렇고 그때 두 직선 OP랑 OQ의 기울기의 곱이 2분의 1이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좀 어려운 것 같죠, 그죠? 근데 OP 한번 연결해보고 OQ 연결하면 이렇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 선생님의 X좌표를 얘가 네모라고 할게요. 그 다음 여기 요만큼 Y좌표를 제가 세모라고 할게요. 그럼 점 P, 이 OP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요? X좌표가 네모고 Y좌표가 K죠. 얘가 네모분의 K죠. 그럼 이 기울기 같은 경우는 요만큼이 X좌표가 K죠. 그쵸? 요만큼은 세모죠. 자, 이렇게 만들었네요. 둘을 곱하라 했잖아요. 그럼 곱한 기울기에 대한 식을 써서 활용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둘이 곱하면 얼마다? 2분의 1이다. 야, 그러면 결국은 네모분의 세모가 얼마라는 거지? 2분의 1이라는 거네. 야, 그러면 네모는 세모의 몇 배 하면 된다는 거야? 2배 하면 된다는 거죠. 봐봐요. 잘 봐야 돼요. 요만큼을 제가 세모라 했죠. 이만큼은 당연히 어디랑 똑같을 거냐면 Y는 X 대칭했으니까 요만큼이랑 똑같을 거죠. 자, 그럼 되게 재밌어요. 요만큼이 세모죠. 요만큼은 얼마예요? 네모죠. 근데 아까 세모랑 네모의 비가 1대1인 걸 찾았잖아요. 그럼 얘랑 얘가 어떤 관계인 거예요? 2배 확대 축소된 관계죠. 그러면 이 B라는 애는 A에서 밑이 제곱배 된 관계여야겠죠. 문제 진짜 잘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너무 맛있다, 문제가. 그죠? B는 A제곱을 그래서 찾았으면 결국에 대입하기 시게 되면 A의 세제곱이 216이라는 거고 이거 A가 6이라는 거죠. A가 6이고 B가 36이니까 둘 더하면 42다. 이렇게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 2번은 이제 X축 방향, Y축 방향 확대 축소에 대한 문제였고 3, 4번은 이제 동시에 확대 축소하는 거에 대한 문항인데 여기까지 제가 다 풀어드리면 그 구매하신 분들에게 너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일단 하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되게 좀 무거운 주제를 다루었고 영상 시간도 꽤 길었을 텐데 여기까지 끝까지 보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고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유용한 것들을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